안녕하십니까.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. 오늘은 헛발질을 계속한 경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드디어 12월 18일 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지드래곤은 무혐의로 불송치하겠다. 예전 같으면 이것도 검찰로 가가지고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종결해버렸죠. 그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얘기했던 지드래곤의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마약이 분명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으나 모든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외에 뭔가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까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그냥 끝냈다는 이야기는 뭐 증거를 전혀 못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 제보는 확실했다 생각하고 제보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제보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, 간접 증거, 정황 증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. 그 당시에 같이 유명해졌던 인천경찰청에서 수사했던 또 하나의 사건은 이성균 씨 사건인데 이성균 씨 사건도 지금 애매하게 매한가지죠. 이성균 씨 역시 모든 검사에서 다 음성. 그렇다면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그냥 끝내야 되는데 아직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이 사건은 단순히 마약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성 실장 A씨랑 성명불상의 B씨가 본인을 공갈해가지고 돈을 뜯어갔다라고 이성균 씨가 피해자인 사건이 있거든요.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지드래곤은 제보만 있었던 거였는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갈 협박을 당해가지고 돈을 건넸으니까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건넸을 리 없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마약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보면 이성균 씨 입장 변화가 생겼는데 처음에 이성균 씨 측에 한 얘기 뭐였냐면 그 여자 실장이 본인을 속여서 뭔가 약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모든 검사 음성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본인을 속여가지고 뭔가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애초부터 마약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. 그냥 일반인은 뭔가 약을 먹은 다음에 당신 그때 먹은 게 마약이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검사를 본인이 해볼 수는 없잖아요. 본인이 뭐 그런다고 사실은 그런 공갈 협박을 당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속아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. 검사해 주십시오.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일반인도 어려운 선택인데다가 연예인은 더욱더 어렵겠죠. 본인이 잘못하면 마약 연예인이 돼가지고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. 왜냐면 연예인들 특히 이성균급 되는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또 출연했던 작품들 출연 예정된 작품들에 있는 그 모든 스태프들 하면 본인 한 명 때문에 몇백 명의 그 밥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했고 결국은 이렇게 불거졌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마약을 한 줄 알고 협박을 당했는데 마약을 한 것도 아니었다더라 라는 이성균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. 왜냐하면 체내에서 그 어떤 검사를 해도 마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.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마약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뇌부까지 다 이 사건 얘기를 해요. 지금 뭐 보면 경찰 성장도 기자간담회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경찰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한 자리인 국가수사본부의 그 우종수 본부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성규 씨에 대해서 마약 혐의 외에 공갈 혐의 고소한 A 실장 사건도 있어서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. 공갈 사건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마약 투약 혐의 관련자와 참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. 그거는 뭐냐면 이 공갈 사건에서 정말 마약을 투약한 다음에 공갈한 것이냐 아니면 마약 투약 자체가 허위인데 공갈한 것이냐라는 게 밝혀져야지 이 진술을 하고 이 제보를 했던 사람의 신빙성이 확인된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여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규 씨 말고 지드래곤도 제보를 했거든요. 지드래곤 수사가 어떻게 됐죠? 무혐의로 끝났죠. 이미 이 제보의 신빙성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규 씨 사건 역시 그냥 마약 혐의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경찰 말대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마약 사건도 할 수 있고 지금 경찰 입장은 이 공갈 사건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마약 사건도 3차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지금 고소한 사람이 두 명이거든요. 그 문제의 여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사람. 근데 지금 경찰이 수사한 지 한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 성명불상의 피고 소인은 누군지 신원 특정도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마저도 이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 실장 A씨가
지어낸 허위의 인물 아니냐. 왜냐면 이 여자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이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이성균과 관계를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했는데 협박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아니냐. 그렇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여 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지고 제보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지겠죠. 경찰이 지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, 결과적으로 2023년 우리는 유아인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고, 그 다음에 이성균 씨 처음 보도될 때 사건의 기사에 어떤 대목이 나왔냐면, 그때는 실명은 안 나왔었는데 유아인급의 톱스타 LC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완전한 헛발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,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연예인이 누구, 뭐 재계 인사가 누가 있고 그러면서 이 뭐 리스트가 쫙 돌아가지고, 우리 피디님도 리스트 꽤 보셨죠? 뭐 수많은 연예인의 이름이, 그러니까 다 그 연예인들이 다 엉뚱하게 명예훼손을 당한 이 일이 생긴 거였는데, 저는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수사해가지고 다 범인이 있고 다 죄가 밝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수사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그 김희중 인천 경찰청장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, 수사 초기에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. 구체적 제보가 있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. 수사에 착수에 혐의가 없다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 말은 맞을까요, 틀릴까요? 당연히 맞죠.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고 조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는 게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죠. 문제는 앞에 부분 맞는데, 수사에 착수에 혐의가 없다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이다. 이 밝히는 건 누구한테 밝혀야 될까요? 대중에게 밝히는 걸까요? 아니면 그 혐의를 받은 수사 대상 피해자한테 밝혀야 될까요? 피해자에게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. 이 사건은 애초에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. 왜냐면 이런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불법이에요. 무슨 죄일까요? 피해사실 공표죄예요. 모든 피의자, 심지어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데,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정식 시작되는 걸 입건이라고 하는데, 입건도 되기 전에 내사 단계에서 이미 보도가 돼버렸거든요. 내사자, 저도 기자를 오래 했지만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실명 보도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내사 단계에서 이미 보도가 먼저 됐고, 그 다음에 경찰이 뒤늦게 입건을 했고,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다 알게 피의 사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어요. 결국은 무혐의. 이성균 씨는 모르겠지만 무혐의가 될 가능성 농후. 이거는 누가 봐도 피의 사실 공표한 게 맞죠. 어떤 작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았던 사람,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당신 알고 보니 죄가 없네요라고 그걸 밝혀주는 건 당연한 경찰의 의무이지만, 그걸 대중에게 밝히는 순간 피해 사실 공표죄가 돼버리는 거죠. 이번 사안은 어떻게 이 보도가 처음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. 그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그 정보지가 돌았어요. 다 들렸죠. 사실은 거기 나온 리스트 다 허위였으니까. 그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게, 왜 내사 단계에서 벌써 기사가 나왔을까에 대해서, 이게 사실은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, 서울에서 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도 있고 뭐 강남서도 있고 수성서도 있고 관할서들이 있는데, 인천에서 수사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, 뭔가 인천에서 이거를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혹시 서울 관할에 뺏길까봐 정보를 흘렸다라는 그런 정보지도 있었거든요. 저는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. 사실 무근일 거라고. 왜냐면 그 당시 돌았던 모든 정보가 다 틀렸으니까 이것도 틀렸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,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사실이 아니라고는 보이겠지만, 왜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이미 언론에 흘러나가가지고 보도가 됐을까? 경찰은 얘기하겠죠. 뭐 기자들이 알고 쓴 걸 어떻게 하느냐. 그런데 제가 한참 경찰서를 취재 다닐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. 그리고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못 가는 공간이 없었어요.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철저하게 공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거지.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그 형사들이랑 같이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기자들이 뭐 정보를 얻고 이런 거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경찰에서 이걸 의도적으로, 그러니까 경찰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기자가 이걸 취재했다라는 건 되게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, 수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사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지고 보도가 됐는지,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들썩해졌는지,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피의사실 공표한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
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게 흘러나갔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죠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잘 수사해가지고 결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 무혐의로 나온다면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를 내부적으로 밝히는 단계를 꼭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된 연예인들만 굉장히 명예가 훼손이 되고 동시에 갑자기 막 이런저런 찌라시에 이름이 올랐던 연예인들도 다 피해자가 됐고 그런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뭐 우리는 경찰로서 의무를 다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진정한 경찰의 의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내부 감찰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한테 알리는 게 진정한 경찰의 의무겠죠. 그래서 뭐 처음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뭐 큰 대형 마약 사건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좀 냉정하게 이번 일의 전말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